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영혼을 바쳐 일하는 남자 오영일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잘 오셨습니다. 오늘은 행복에 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 여러분도 행복하고 싶으시죠? 우리 모두는 한 명도 빠짐없이 행복을 갈망을 하고 있으실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이야기는 아마 여러분의 행복을 좀 더 크게 만들어줄 수 있지 않을까 라는 기대감을 가지고 시작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행복을 이야기할 때 제가 늘 같이 얘기하는 게 부자인데요. 부자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다고 해요. 첫 번째는 돈이 많은 부자 있죠. 건물도 많고 은행에 잔고도 많고 돈도 매달 많이 들어오는 그런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는 분들, 그런 돈이 많은 부자가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마음의 부자가 있다 라는 얘기를 합니다. 이 두 부류 중에서 어떤 부자가 더 행복할까요? 이게 딱 겉으로 표현하기는 어려운데 마음속에는 다 갖고 있어요. 바로 그 사람입니다. 돈이 많아서 행복한 게 아니잖아요. 마음의 부자가 더 행복하다. 이렇게 우리는 다들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이 돈이 많다고 행복한 건 아니지 않습니까? 돈이 많아서 행복한 거라면 정말 뭐 부자들은 고통받을 일도 없고 절대 자살을 할 이유도 없잖아요. 근데 그렇지만은 않죠. 행복을 느끼는 순간을 보면 언제 쫙 도취돼서 이게 강한 느낌을 받을까를 보니까 이럴 때 가장 행복감을 느낀다고 하더라고요. 나다울 때. 나다운 건 뭐냐면 이렇게 누군가에게 끌려가는 것이 아니라 내 인생을 내가 주도적으로 이끌어가는 느낌이 들 때, 그때 굉장히 큰 행복감을 느끼게 된다고 하더라고요. 뭐 끌려가는 거는 예를 들어서 이런 게 있겠죠. 여행을 간다고 가정을 해보면 가이드가 뭐 깃발 들고 이쪽으로 오세요, 이쪽으로 오세요, 여기 앉으세요, 여기 사진 찍겠습니다, 일로 또 오실게요, 이동하세요, 막 이렇게 계속 해주시는 거죠. 그런 게 이제 어떻게 보면 끌려간다라는 예를 들 수 있고, 주도적이라는 것은 내가 여행하고 싶은 곳을 내가 정해서 계획을 세우고 그에 맞게끔 동선도 짜고 내가 이제 행동을 하나하나 옮겨 나가는 거, 그게 이제 주도적이다 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물론 이런 관광 여행 같은 경우에는 성향과 선호도에 따라서 뭐 가이드가 끌어주는 걸 좋아하시는 분도 있고, 아니면 내가 주체적으로 이렇게 하나하나 알아보고 가시는 그런 걸 좋아하시는 분도 있는데, 우리의 인생이라는 여행을 이제 바라볼 때는 대부분 끌려가는 것보다는 그래도 주도적인 여행을 좋아한다고 합니다. 여러분도 남이 시켜서 하는 게 좋으세요? 아니면 내가 스스로 우러나와서 진정성을 갖고 무언가 행하는 게 좋으십니까? 아무래도 후자가 좀 더 마음에 드시죠? 그게 바로 우리가 나답게 살 때, 내가 주도적으로 인생을 살아갈 때 조금 더 행복감을 느낄 수 있다 라는 얘기인 것 같아요. 그런데 이렇게 나다운 게 굉장히 중요한데 돈도 굉장히 중요해요. 이 어떤 게 더 중요하고 어떤 게 덜 중요하고 이런 건 없는 것 같아요. 돈도 얼마나 중요한 거냐면, 왜 이런 말이 있습니다. 돈으로 행복을 살 수는 없지만 돈이 없으면 불행해진다. 누가 그런 얘기도 하더라고요. 돈 있으면 집안에서 싸움 난다, 돈 때문에 싸운다 그러는데 돈이 없으면은 모이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안 싸우는 거예요. 돈도 중요하고 주도적인 삶을 사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데, 이 두 가지 중에 어떤 게 더 중요하다라고 우선순위를 매길 수 없을 정도로 정말 두 가지는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이 주도적인 삶을 다른 말로 좀 표현을 하자면 생각하는 삶, 마음을 챙기는 삶이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행복하기 위해서는 돈도 필요하고 마음도 필요한데 어떤 걸 먼저 챙겨야 될까요? 왠지 이렇게 이야기하다 보면 마치 이 순간에는 마음을 먼저 챙긴다라고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사실은 그렇지 않다. 사실은 돈을 먼저 챙겨야 된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돈이 없으면 우리는 우리의 소중한 생명을 지킬 수가 없습니다. 생명이 있어야 그 다음에 마음을 준비하든가 뭐 어떻게 할 텐데, 돈이 없으면 생명을 연장하기가 너무 어려워요. 이 돈이 얼마나 중요하냐면, 우리가 사는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이 추위로부터 내 몸을 보호하기 위해서 옷을 이런 걸 입지 않습니까? 이 옷을 입으려면 돈이 필요하죠. 또 우리 신체, 육체라는 것에 에너지를 보충하려면 먹을 걸 해결해야 되잖아요. 음식을 먹어야 되는데 음식을 먹을 때도 돈이 필요하죠. 원시 시대 때 뭐 이럴 때야 뭐 사냥하고 채집하면 되니까 돈이 필요 없지만, 요즘에는 뭐 사냥할 때나 있나요? 그리고 남의 농작물 마음대로 먹으면 그거는 불법인 거잖아요. 결국은 돈을 주고 우리가 먹을 걸 사 먹어야 된다는 거죠.
비바람으로부터 또 우리를 몸을 보호하고 편하게 쉬고 잠을 청하기 위해서는 주거 환경을 마련하기 위한 돈이 필요한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사는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내 생명을 연장하기 위해서는 필수적으로 없어서는 안 되는 게 바로 돈이라는 거죠. 그래서 돈은 정말 중요한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이 의식주 때문에 고통받거나 걱정하고 있지 않으시다면 정말 굉장한 일을 하고 계시는 거죠. 여러분의 소중한 생명을 지켜나가고 있다는 뜻이니까요. 생명을 지켜나가고 있다면 이제 챙겨야 되는 건 이제는 마음인 것 같아요. 마음의 부자가 진짜 행복한 삶을 사는 것 같다라는 느낌을 참 많이 받습니다. 아마 여러분도 공감이 좀 되실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이 아무리 돈이 많아도 사람들은 고통 속에 빠져서 행복이라는 단어를 꿈도 꾸지 못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여러분, 제가 질문 하나 드려볼게요. 만약에 어떤 신이 정말 착한 신이에요. 그래서 그 신은 우리가 원하는 걸 뭐든지 다 들어준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그 신에게 돈을 원하는 거예요. 신님, 저 돈 주세요. 그러면 그 신님은 여러분이 말씀하시는 모든 금액, 얼마가 됐건 뭐 100만 원이건 1000만 원이건 1억이건 100억이건 다 줍니다. 그럼 그 사람은 요청만 하면 돼요. 그럼 여러분은 얼마의 돈을 원하시겠습니까? 근데 그 돈을 받는 대신에 조건이 하나 있는데, 그 조건은 바로 이겁니다. 평생 당신이 사랑하는 가족을 볼 수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가족들과 통화도 할 수 없고 편지도 주고받을 수 없고 정말 이 세상에 없는 사람처럼 살아야 돼요. 마음속으로만 그리워하며 살아야 됩니다. 또는 그 돈을 받는 대신에 여러분의 다리를 못 쓰게 된다면, 또는 앞을 보지 못하게 된다면 어떻게 하실까요? 선뜻 답을 하기 어렵다는 얘기는, 여러분들은 이미 여러분이 마음속으로 원하셨던 그 금액 있죠? 문득 떠올렸던 그 금액과 비주어서 부족하지 않은 굉장히 소중한 걸 갖고 있다는 거죠. 우리가 돈이 굉장히 중요하고 돈에 이끌려 살아가기도 합니다. 어쩔 수 없어요. 자본주의 사회이기 때문에 그거는 지극히 정상이에요. 근데 그 돈만큼이나 소중한 것들이 우리 주변에는 굉장히 많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마음의 부자라는 거는 그 점, 우리가 돈 때문에 소중한지 모르고 있었던, 놓치고 있었던 그것에 집중하는 거, 그게 저는 마음의 부자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묘비명에 돈을 많이 벌거나 재물에 대해서 쓰는 사람은 한 명도 없습니다. 대부분 묘비명에는 뭐라고 쓰냐면, 가족을 가장 사랑하고 아끼고 끔찍히 생각했던 누구누구가 묻히다, 뭐 이렇게 쓰거나, 아니면 늘 긍정적인 마음으로 타인에게 웃음을 선사한 누구누구 편히 잠들다, 이런 식으로 묘비명이 써 있잖아요. 근데 묘비명에 막 죽을 때까지 100억을 모으고 빌딩 3개나 올린 누구누구 여기 잠들다, 이런 거 없잖아요. 없는 게 아니라 이런 묘비명은 사실 상상도 안 되죠. 상상이 안 된다는 얘기는 뭐냐면, 그게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게 아니라는 뜻이지 않을까라는 메시지입니다. 여러분은 만약에 여러분이 생을 마감하고 묘비명에 어떤 글귀를 써야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묘비명에는 어떤 글귀가 쓰여지길 원하실까요? 저 같은 경우에는 하루의 소중함을 알고 매일매일 행복하게 살다 간 오영일 여기 편히 잠들다, 저는 이런 식으로 묘비명이 쓰여지길 원하거든요. 저는 그 묘비명이 쓰여지는 그것이 우리의 인생에 가장 중요한 메시지이고 키워드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오늘 나의 묘비명이 쓰여지길 원하는 그 글귀를 기억하고 산다면 하루하루 어제보다 조금 더 행복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어요. 제가 일전에 한번 보여드렸던 게 있었는데 요거를 똑같이 한번 더 보여드릴게요. 못 보신 분도 있으시니까. 죽음에 대한, 그리고 마음에 대한, 행복에 대한 이야기인데, 톨스토이가 얘기했대요. 죽음을 망각한 생활은 동물의 상태에 가깝고, 죽음이 시시각각 다가옴을 의식한 생활은 신의 상태에 가깝다 라는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죽음을 망각한 생활과 죽음이 시시각각으로 다가옴을 의식한 생활은 두 개가 서로 완전히 다른 상태다 라고도 같이 얘기를 했대요. 이게 이런 거라고도 볼 수 있죠. 그 묘비명에 쓰이는 글귀를 내가 인식하고 인지하고 살아간다는 얘기는 죽음에 대한 인식을 어느 정도는 하고 살아간다는 얘기로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옛날에 어떤 러시아에 반체제 혐의로 사형 선고를 받았었던 28세 청년이 있었다고 합니다. 5분 뒤에 그는 사라지게 됩니다. 이제 그때 이런 생각이 떠올랐나 봐요. 사랑하는 나의 가족과 친구들, 먼저 떠나는 나를 용서하고 나 때문에 너무 많은 눈물을 흘리지 마십시오. 너무 슬퍼하지도 마십시오. 그리고 그에게 남은 시간은 이제 2분밖에 남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만약에 여러분 인생에 2분밖에 남지 않는다면 어떤 생각을 하실까요? 이 청년은 이런 생각을 했대요. 후회할 시간도 부족하구나. 난 왜 그리 헛된 시간 속에서 살아왔을까? 찰나의 시간이라도 더 주어졌으면. 후회할 시간조차 부족하다는 얘기가 정말 가슴을 때리는 것 같아요. 그리고 드디어 1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매서운 칼바람도 느낄 수 없겠구나. 맨발로 전해지는 땅의 냉기도 못 느끼겠구나. 처음 느끼는 세상의 소중함. 지난 일을 돌이켜보고 실수와 게으름으로 허송세월을 보냈던 날들을 생각하니 심장이 피를 흘리는 듯하다 라고 어느 사형수가 편지를 썼다고 합니다. 이 편지를 쓴 거는 이 사형수가 결국은 사형이 안 됐대요. 사형을 집행하려고 하는 순간 전령이 와서 사형을 멈추고 그냥 교도소에다 수감을 해라 이렇게 돼가지고 수감되고 생명은 이제 연장이 됐는데, 이게 죽음 앞에 서게 되면 모든 사람은 어떤 깨달음을 얻게 된다고나 할까요? 근데 그 깨달음을 꼭 죽음 앞에 가야지만 깨달을 수 있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우리가 살아가면서도 의식적으로 그런 걸 좀 생각을 한다면 얼마든지 깨달을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결국은 마음의 부자를 만들어주는 요소 중에 하나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오늘의 메시지는 여러분의 묘비명에 쓰여지길 원하는 글귀가 무엇인지 한번 고민해보는 시간을 가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마 쉽게 안 나오실 겁니다. 대부분 우리가 살아가는 하루하루가 바쁘고 정신이 없다 보니까 진정으로 내가 원하는 삶이 어떤 건지 규정하지 못하는 경우들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그거는 시간을 내서 억지로 만들어서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아마 오늘 이 영상을 보시다 여러분들이 오늘 뭐 하나라도 조금 느낌을 받은 게 있으시다면 그걸 통해서 여러분의 삶의 진정한 메시지, 키워드가 어떤 것인지 찾아보는 시간을 가지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메시지가 계속해서 기억에 날 수 있도록 아침마다 계속 그냥 이렇게 보는 거죠. 이렇게 보고 읽고 입으로 말하고 그렇게 하다 보면 진짜 우리는 더욱더 행복해질 수 있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행복을 응원하고 또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행복과 관련해 가지고 굉장히 중요한 게 하나 있는데 바로 이겁니다. 행복할 줄 알아야 부자가 됩니다. 행복하려고 하면 행복한 글과 행복한 사람과 행복한 이야기를 계속해서 들으셔야 됩니다. 오늘은 이 정도로 정리하도록 하고요. 다음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2022년 1월 2일까지 일하지 않아도 월 3천만 원의 소득이 들어오는 시스템을 만드는 사람 오영일이었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편안한 저녁 시간 되시고 오늘 저녁도 행복한 시간 되십시오. 들어가겠습니다. 안녕.